이런 구도가 바닥이다 이런 신호가 오면 거래가 확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달라졌죠. 거래가 완전히 마비될 정도잖아요.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바로 그 영역이 매수자들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요. 약간 제가 봤을 때 금리 공포 국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2%를 넘어가면은 금리 부담의 임계점이 넘을 거로 봤거든요. 벌써 지금 2.25%죠.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올 연말이든 내년 상반기든 한 3% 정도 간다는 게 현재의 통설이에요. 그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정보를 그것도 일시에 받아보면 생각이 엇비슷해지고 행동도 엇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집단적 사고와 군집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똑같이 수용하다 보니까 집값이 그리고 떨어질 것이라는 걸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갑자기 이 거래가 안 되고 결국은 거래 절벽 속에 가격이 하락하는 큰 뭉치로 보면은 결국은 거대한 어떤 시장의 집단이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바로 군집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근데 군집 행동이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안 사는 거예요. 내가 혹시 지금 사면은 꼭지에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건 두려움이죠. 이게 집단적으로 저는 발동한다고 봐요. 이게 뭐냐? 바로 생존 본능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안 산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나요? 거래량이? 네.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지금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을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때 어때요? 거래가 많을 때는 10,000건 넘었잖아요. 올 6월이 약간 1,000건 넘었어요. 7월 보니까 500건이 안 넘더라고요. 8월은 늘겠어요? 결국은 이게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로 수요자들이 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바로 거래량은 바로 수요자들이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어느 순간 바닥이다. 이런 신호가 오면은 거래가 확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아파트들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요. 서울에서 거래가 10채 중에서 7채가 소형입니다. 실속 소비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왜냐? 비싼 집이나 큰 집 살려면 어때요? 대출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지금 대출 금리 올라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저가 그리고 소형 주택을 살려는 경향들이 좀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요 불황이 오면은 주거 가소비보다는 좀 줄여서 소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지금 이제 탈전세 내 집 마련 수요 지난 7월 말에 임대차 3법이 만 2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들이 나와서 어쨌든 뭐 전세를 구하든 집을 사든 해야 되잖아요. 전세값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아예 집 사버리자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때요? 큰 집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좀 싼 집 사려는 경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게 거래된다. 그러면 그게 정상 시세에 거래되느냐 아니라 바로 급매물 혹은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이제 불리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쪽은 좀 상황이 어떤가요? 그래도 저희 KB 시세 중에서 저는 자주 보는 시세가요. 바로 KB 선도 50지수라는 겁니다. 이 지수를 여러분들이 특히 하락기 때 주의 깊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대단지는요. 아무리 불황이라도 한두 건이 그래 됩니다. 이 시세가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수화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홀로 아파트, 오징어는 중급 단지들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빠진지 안 빠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는 떨어졌겠죠.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대단지 아파트는
하락기 때나 상승기 때 일종의 풍향계 역할,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하락기 때는 반드시 이런 랜드마크 아파트 대단지의 어떤 흐름을 보고 소규모 단지나 중급 단지의 매입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 지표로 삼아야 된다. 당연히 오를 때도 대단지가 먼저 오르죠. 그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KB 선도지수 50지수를 조금은 염두에 두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 대표적인 변수 이건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시죠? 저는 뭐 가장 큰 변수로 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옛날에도 뭐 금리가 높을 때 그때 다 집 사지 않았느냐. 제가 옛날에 94년도에 집 살 때 저 옛날에 14%에 빌렸어요. 14%요? 그렇죠. 1.4가 아니라 14%. 그때도 다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잘해봐야 5%밖에 안 되는데 뭐가 고금리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중요한 것은 절대치가 아니에요. 이게 변화의 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속도의 문제예요. 인간은 속도에 민감합니다. 절대치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로금리 시대, 저금리 시대에 살다가 불과 얼마 만이에요.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움츠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자별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수요자별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이건 맞춤형으로 가셔야 돼요. 네.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저도 하나의 조언을 드리는 거고, 본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무주택자들은요, 분양받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250만 원 플러스 알파 대책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상기 신도시 분양도 있으니까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분양가가 싸거든요. 다만 요새 보면은 미분양 가는 것도 있어요. 그 집중 무조건 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실 때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비싼 거는 주춤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뭐 가점이 낮거나 청약 불이익 금액이 낮으신 분은 건매물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 때 두 가지 포인트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가격과 시기예요. 시기는 어때요? 지금 태풍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집 아무도 안 산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한두 분 사겠지만 대세는 지금 집을 안 산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아무리 급해도 올해는 좀 넘기시라. 그다음에 1주택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굉장히 진퇴양난이다. 왜냐? 상급지가 지금 집값이 안 빠졌어요. 하급지, 중급지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아타기는 전혀 실속이 없을 수 있다. 시세를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 다만 이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수평 이동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24평을 팔고 33평으로 가시는 건 관계없어요. 왜냐? 시세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런 거는 괜찮다고 보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심플하고 슬림하게 가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집값이 비싼 서울 같은 곳에서는 뭐 두 채 갖고 있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좀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시장에 매각하든 뭐 자녀에게 부담부 정려, 요새 많이 하잖아요. 대출이라든지 전세를 안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만약에 정리를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는 게 낫거든요. 왜냐면 아파트는 정려 기준이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좀 빠졌을 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종부세 기준이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금액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부담이 없잖아요. 뭐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이니까.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굳이 심플하게 한 주택 위주로 안 가셔도 되는데, 이 지역별로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내 처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다. 마지막으로 아직 책을 못 읽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도보다 방향이 올바른 지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MZ세대들은 너무 급해요. 속도가 좀 늦더라도 방향이 오르면요, 남들과 비교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만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세월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예. 제가 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 저를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저 같은 사람을 잘 이렇게 교훈 삼아서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